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말 중에 뻔뻔한 거짓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그 근거와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장동 개발 이익에 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내가 설계했다.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가 실무자로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먹튀 못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여러 사람들한테 잘 드러나서 잘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이익이 민간의 일이다라고 자기에게 불리해지니까 그 이익을 어떻게 처분하는가는 민간업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처음부터 사업을 설계할 때 결정이 되게 됩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이득을 가져갈지.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기가 설계해놓고 그거는 민간업자들의 일이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발뺌을 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과이익 문제는 초과이익을 나누자라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다.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성남시가 회수를 못했던 것은 이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런 별 희한한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라고 직원이 건의를 했는데도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역시 이재명 후보가 말을 잘못하고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기지사 선거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없었다. 왜 나한테 뭐라느냐라고 얘기하지만은 지사 때 일이 아니라 시장 때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도로개발공사 정관 제8조에는 중요 재산 취득이나 처분, 재산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시장한테 사전 보고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명백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서류로도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서류, 이재명 서류로 시장이 결재한 서류가 나오고, 왼쪽에는 정책비서관에서 정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진상이 측근이란 얘기였고, 당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것들을 옆에서 다 관장을 했고 실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진상도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결국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다. 내가 너무 잘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가 아니라 최대 부패 사건입니다. 기부 체납, 원래 업체에서 공공시설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될 것을 자기가 미리 발주한 것처럼 서로 짜고 친 겁니다. 나중에 받을 것을 미리 받아서 내가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분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지영 씨마저 거짓말이 태산처럼 쌓여 거짓말 더미에 압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지고 말이 오락가락하는 이 장난치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2021년이죠. 10월 달에는 작년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돈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30에서 50만 원씩 준다. 그러다가 한 달 있다가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니까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물러섰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올해 1월 4일 신년회견 때는 최소 1인당 총액 100만 원은 맞춰줘야 된다. 그랬다가 이틀 뒤에는 정부 당국이랄지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반발이 심하니까 또 예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번에 지금 또 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에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본 시리즈의 가장 바탕이 된다는 기본소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소득도 작년 7월 달에는 19살부터 모두 2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워낙 반론이 거세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에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추진 안 하겠다. 이렇게 또 물러선 것입니다. 다음 국토보유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0% 이상이 반발하고 반대하고 하니까는 작년 말에 11월 29일에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러선 겁니다. 마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 수정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정책은 꺼내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랬던 것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이런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유동규 내 측근 아니다는 얘기죠. 유동규가 측근이라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인데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다고 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유동규뿐만이 아닙니다. 김문기, 고 김문기 씨. 이 김문기 씨는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 말이 거짓말이냐면은 사진에서 1처장하고 같이 호주와 뉴질랜드 시차를 갔던 사진입니다. 해외 출장 갔던 이재명 후보의 바로 뒤에 김문기 씨 있다는 게 보입니다. 사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씨 이렇게 지금 서로 어울려서 뉴질랜드 가서 찍었던 사진이 뻔히 있는데도 나 김문기 모른다 라고 딱 잡아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거짓말한 것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죠. 맨 처음에는 나 존경한다 라고 얘기했다가 문바를 비롯해서 아니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돌변해서 아니 존경 내가 그러면 그 말했다고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라고 아예 국민들을 대놓고 이렇게 우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자기 말을 손쉽게 바꾸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명백히 드러난 거짓말만 해도 이렇게 수두룩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